신일, 낯선 이름이 불러온 균열. 강도연은 오전 면접 일정 속에서도 늘 그렇듯 정확한 시간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많은 지원자를 상대하며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죠. 인사팀장이 다음 후보를 안내하며 서류를 건넸고 그는 무심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지원자 이름 서아린이란 글자가 또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곧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이름 하나로 마음이 흔들릴 나이는 아니라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오래 묻어둔 기억이 틈을 비집고 올라왔죠. 면접실 문이 열리고 아린이 들어섰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배경을 가진 지원자였지만 그녀의 자세는 단단했습니다. 인사팀 직원들은 그녀의 이력에 있는 단정한 수상 경력과 성적에 놀라워했지만 회장은 그 모든 정보보다 이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앉으세요. 그가 짧게 말을 건넸고 아리는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담긴 미묘한 떨림을 눈치챈 사람은 없었습니다. 면접 질문은 형식적으로 흘러갔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방향, 위기 대응 전략, 경영 철학 등 누구에게나 묻는 내용이었죠. 아리는 준비된 태도로 또박또박 답했지만 강도연의 관심은 오히려 그녀가 내민 서류의 출생 기록에 닿아 있었습니다. 부모 미상이라는 짧은 글자들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가능성은 말도 안 된다고 부정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책상 아래 손가락을 가만히 쥐고 있는 모습에서 그의 긴장이 드러났습니다. 면접을 마치며 한 임원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친구 꽤 눈에 띄네요. 그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능력을 보고 했던 말이었으나 회장은 다른 의미로 그 고개를 끄덕인 것이었죠. 아리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 짧은 발걸음이 어쩐지 오래 남을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은 채 깊은 숨을 내쉬자 비서 윤태진이 다가왔습니다. 이후 일정은 말을 잇던 그는 회장의 굳은 표정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강도연은 눈을 감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 지원자 신원사항을 다시 확인해 보게. 그 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확신 없는 공포에서 비롯된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면접실 문은 조용히 닫혔고 그날 일정은 예정대로 흘러갔지만 그날의 균열은 누구도 모르게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신이 환영 없는 시작. 서아리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자마자 본사 신입 교육 일정에 참여했습니다. 입사자들은 각 부서로 배정되기 전 인사팀 브리핑을 받았고 대부분의 시선은 아린이 아닌 재벌 2세들 혹은 추천 인재들에게 쏠려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들고 자리에 앉았으며 스스로 주목받지 않는 것을 오히려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그녀의 이력서에 적힌 보호시설 출신이라는 단어를 회의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묵직한 경계심이 공기처럼 감돌았습니다. 첫 배치는 그룹 전략 기획실 산하 연구팀이었습니다. 중간 관리자 격인 팀장 박성호는 신입들에게 형식적인 환영 인사를 건넸지만 아린에게만은 유독 차가운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는 엘리트 위주의 조직 문화를 지켜온 인물이었고 낯선 배경을 가진 신입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 안내를 받고 묵묵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로운 사무 환경, 낯선 상사, 이야기 없는 첫 점심이 이어졌습니다. 사무실 옆자리에는 계약직 사원 김보라가 있었습니다. 보라는 아린에게 한 번 미소를 보냈지만 곧 다른 직원의 눈치를 보고 조용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작은 순간은 환영이라기보다는 중립적인 호의에 불과했죠. 마침 점심시간
다른 신입들은 자연스럽게 그룹을 이루어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아린을 돌아봤지만 초대의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늦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구내식당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명문대를 앞세운 신입 둘이 성과 중심 조직 문화에 대해 떠들었고 각 부서 수습직들은 누가 더 요직으로 갈지를 은근히 비교했습니다. 아리는 끝자리 식판을 내려놓고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머무르려 했던 것이 아니라 끼어들 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죠. 몇몇은 그녀를 흘끗 바라봤지만 곧 관심을 거두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성호 팀장은 사소한 업무를 지시하며 명확한 기준도 없이 다시 해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형식적인 지적이라기보다 인내심을 시험하는 태도였습니다. 아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수정을 반복했습니다. 퇴근 무렵 행정문서 정리에 머무는데 연구팀 소속 임시 직원이 그녀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여긴 줄 잘 서야 버틸 수 있어요. 그 말은 충고인지 경고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회사 전경을 올려다본 그녀는 이곳에서 인정받으려면 단지 실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출신이 어떤 꼬리표로 작용하더라도 버티는 것이 먼저라는 현실적 판단이 작동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같은 건물 상층에서 누군가 유리병 너머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창가에 서 있던 이는 다름 아닌 회장 강도연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해할 수 없는 혼란과 단념이 교차한 듯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3 지워진 기록의 그림자. 윤태진 비서실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은 즉시 인사팀으로 서류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표면상은 우수 인재 추가 평가였지만 실무자들은 그 요청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사 담당 대리 정민호는 인트라넷에서 서아린의 기본 신원 정보를 조회했으나 가족 항목이 없음으로만 기재된 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보호기관 출신이라는 사실 자체는 드물지 않지만 그 외의 세부 기록이 삭제된 듯 공백으로 남아 있었죠. 일반적으로 존재해야 할 후견인 정보마저 비어있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정민호는 외부 행정기록 시스템까지 열람했지만 거기서도 출생신고 시기와 기관명이 흐릿하게 처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례적인 암호 코드가 덧붙어 있었는데 이는 과거 분쟁이나 법적 문제로 인해 비공개된 기록에서 주로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중간 관리자에게 전달하기 전 윤태진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단 한 문장만 답했습니다. 이 내용은 회장님만 열람하신다. 같은 시각 전략기획실에서는 박성호 팀장이 별도의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린이 실력만으로 최종 면접까지 왔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몇몇 간부는 보호시설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녀를 저평가했고 일부는 배경 없는 인재가 올라오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박성호는 인사팀을 통해 조용히 그녀의 추천 경로를 확인하려 했지만 예상과 달리 고위 임원 관여 흔적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 답이 오히려 그의 불신을 더 키웠습니다. 며칠 뒤 비서실에서는 과거 언론 보도 자료와 실종자 기록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단서는 없었지만 18년 전 회장 일가의 유아 실종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내부 임원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윤태진은 그 기록을 열람하지 않았지만 제목만 본 그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교차점이 느껴졌습니다. 한편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아리는 구두를 고쳐 신고 있었다가 회장 전용 차량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특별한 의미 없이 스쳐간 장면이었지만 그녀는 갑작스레 등골이 서늘해지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 감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는 차량이 완전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녀와 그가 서로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과거의 고리가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신사시선의 표적. 그룹 내 사업 경쟁이 치열한 부문장 회의에서 연구 전략 파트의 구조 개편 논의가 오갔습니다. 박성호 팀장은 신입들의 배치 보고를 들으며 의도적으로 서아린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일부 간부들은 새로운 인재 수급 구조에 의문을 품고 해당 명단을 별도로 요청했습니다. 그중 홍보실 부장 이정환은 아린의 학력과 배경을 확인하더니 즉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출신을 숨긴 인재에 대한 불신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회사 내부 소문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퍼졌습니다. 보호기관 출신이 전략 파트란이라는 뒷말은 점심시간 복도에서부터 서류 보관실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아린 자신은 이를 눈치채지 못한 척했지만 그녀의 책상 서류가 누군가에 의해 뒤엉켜 놓인 채 발견되면서 상황이 이미 개인을 넘어 조직적 움직임이 되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녀가 책상을 정리하는 동안 옆자리 김보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라는 공간은 침묵 속에서 판단을 내리는 구조였습니다. 그날 오후 박성호 팀장은 아린을 별도 호출에 단기보고 자료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설명도 기준도 없이 임원 제출용이니 실수 없이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일이 끝난 뒤 복도로 나오던 아린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낯선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었고 이름표도 부서 배지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명찰을 한번 훑어보고 사라졌습니다. 순간적인 시선 교환이었지만 감시자 같은 느낌이 분명히 남았습니다. 같은 시각 비서실에서는 윤태진이 회장에게 추가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민호가 올린 기록 결손 보고 외에도 교육기관과 보호소 시절의 자료를 추가로 수집 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린이 유년 시절 거쳐간 시설 중 하나는 과거 회장 일가 후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록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내부 기부 내역에서 그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우연으로 덮기엔 연결된 고리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퇴근 무렵 주차장 구역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내 경비원이 누군가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있었고 무단 접근이라는 단어가 직원들 사이에 흘렀습니다. 아리는 무심코 그 현장을 지나쳤지만 경비원 중 한 명이 그녀를 돌아보며 의미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계셨나요? 그녀는 아니라고 답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블랙박스에는 30분 전 그녀가 그 주변을 지나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해를 가한 것은 아니었지만 누군가는 분명 그녀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벗어나며 그녀는 처음으로 이 회사에서 자신이 단순한 신입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환영도 배제도 아닌 정체불명의 감시, 그것이 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등을 돌릴 때 멀리서 회장의 전용 차량이 유턴을 하며 출입구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동선은 또다시 교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이 회사는 두 사람이 공유한 과거 하나로 요동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오봉인된 진실의 조각들. 윤태진 비서실장은 며칠째 사내 데이터베이스와 외부 공공기록을 오가며 서아린의 과거를 추적했습니다. 단순 출생정보 이상으로 이상할 정도로 정리된 기록들이 서로 날짜를 맞추고 있었죠. 특히 18년 전 실종 신고와 동시에 폐쇄된 보호시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설은 화재 사고까지 겪으며 완전히 사라졌고 재단 명의의 후원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설이 회장 일가와 얽혀 있음을 직감했지만 더 이상 무단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전략기획실 박성호는 내부 경쟁을 대비해 자료를 수집하던 중 그룹 차원의 특수 기밀 파일 목록에서 동일한 시설명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의한 접근이었으나 시스템 권한이 거부되자 그는 비서실의 움직임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비서실이 개입한 신입이라는 판단만으로도 조직 내부의 균열을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사내 파벌이 조용히 분열하며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한편 아리는 팀 프로젝트 보고서를 준비하며 야근을 이어가던 중 사내 구자료 서버에서 우연히 오래된 재단 기부 행사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도 가득한 아이들과 함께한 행사였는데 사진에는 짧은 머리의 어린 소녀가 희미하게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낯설어야 할 얼굴이 이상하게 낯익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곧 사진창을 닫고 업무로 복귀했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 뒤에서 누군가 시선을 거두는 기척이 있었지만 빈자리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회사 외부에서는 또 다른 인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그룹을 취재했던 퇴직 기자 한동철은 오래전 묻혀있던 기사 메모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한 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된 아이 사라진 기록, 그리고 침묵한 재단. 그는 왜 지금 이 기록이 다시 떠오르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감각적으로 다음 변화가 가까워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자택 서재에서 오랜만에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18년 전 직접 작성했던 실종 경위서를 비롯해 경찰 조사에 제출되지 않은 개인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문서를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 한마디는 의심인지 기도인지 알 수 없는 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진실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의지로 막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아리는 변함없이 출근했고 팀 내에서는 그녀의 승진을 두고 논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실력이라 말했지만 대다수는 배우를 의심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몰랐습니다. 회사가 의심하는 배우는 실상 피로 이어진 연결이라는 것을. 그녀가 회사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갈수록 누군가는 과거로 돌아가 묘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었습니다. 신육봉인을 지키려는 자들. 사내 보안부서에서 기밀 접근 시도가 감지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보고서는 즉시 비서실로 전달되었고 최종 승인자인 윤태진이 해당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그 기록에는 연구 전략 파트 내부 계정으로 과거 실종 사건이 언급된 보관 DB에 접근하려 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서실은 이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일단 오류 처리로 분류했습니다. 사건이 아닌 아직은 위험 신호로 간주된 조치였죠. 동시에 홍보실 이정환은 외부 언론 동향을 모니터링하던 중 18년 전 회장 일가를 다뤘던 퇴직 기자 한동철의 온라인 활동이 다시 시작된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한때 회장가의 사건을 파고들다 사라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정환은 즉시 정보팀에 연락해 그의 최근 동선을 조회하며 재단 후원 관련 취재라는 키워드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단순 흥미로 보기에는 시기가 너무 맞물려 있었습니다. 한편 박성호는 연구팀 내부 회식 자리에서 일부 직원들에게 은근히 아린에 대한 의혹을 흘렸습니다. 비서실에서 직접 채용을 챙겼다더라. 작은 소문은 곧 숨겨진 인맥, 특별한 신분이라는 왜곡으로 퍼지며 파벌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내일 있을 임원 보고에 그는 아린을 배제한 대체 인력을 포함시켜 정식 배치해서 제외시키려 했습니다. 문제를 만들기 전에 정리한다는 판단이었죠. 이날 저녁 아린은 야근을 마치고 복도를 걷다가 잠긴 문틈에서 희미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록은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된다. 회장님도 모르는 선이 있다. 목소리는 두 명의 남자였고 그중 한 명은 경영기획실 고문으로 알려진 중진 간부처럼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며 아무것도 듣지 않은 듯 퇴근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 안에서 언급된 기록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죠. 비서실로 돌아온 윤태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봉인된 실종사건 파일 앞에 섰습니다. 회장의 금고에서 확인했던 서류와 완벽히 일치하는 앞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파일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데스크 위에 회장에게 보낼 보고서 대신 흰 종이를 남겨두었습니다. 확인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경고의 의미가 숨겨져 있었죠. 그 시각 회장은 정원 산책로를 거닐다 오래된 조형물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람결에 흘러든 낯선 기운에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정작 무엇인지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자택 유리창에는 한동안 꺼지지 않는 서재 불빛이 비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룹 전산망 일부가 점검을 이유로 일시 폐쇄됐다는 사내 공지가 떴습니다. 직원들은 단순한 시스템 장애로 여겼지만 그것이 실은 과거 기록 전면 점검이라는 점을 아는 이는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봉인을 지키려는 자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곧 폭발할 균열의 시작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신7 드러나는 진실의 문턱. 비서실의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윤태진은 회사 보안 서버에서 추적된 접근 기록을 살펴보며 이미 삭제된 데이터의 경로를 하나씩 복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파일 중 하나는 유전자 분석 결과 2007이었고 날짜는 회장 일가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던 해와 동일했습니다. 그는 손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삼켰습니다.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는 진실을 숨길 수 없는 단계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른 오전 회장 강도연은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확인 요청이라는 문구와 함께 기록 조회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쳐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했고 문서 하단의 이름 S, A, R 이니셜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손끝은 종이를 쥔 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비서실 호출 버튼을 눌렀다가 아무 말 없이 손을 거두었습니다. 진실을 부르는 목소리는 아직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사무실의 서아리는 자신이 직접 열람하지 않은 파일들이 컴퓨터의 최근 기록 목록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회사 시스템 안에서 열람했음을 의미하는 흔적이었죠. 그날 오후 회의실에서는 박성호가 그녀를 배제하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실적 비교 자료를 제시했고 주변 임직원들은 침묵으로 동조했습니다.
아리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알 수 없는 불쾌한 감각을 처음으로 경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건물 외부에서는 퇴직 기자 한동철이 과거 기사를 다시 열며 사건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18년 전 실종,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가 엔터를 누르려는 순간 홍보실 이정화가 조용히 등장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 기사는 아직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협박도 경고도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유해처럼 들렸습니다. 사건을 터뜨리려는 자와 덮으려는 자가 같은 시간대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후 늦게 회장은 다시 금고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태우지 않았고 은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다시 봉인했습니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말할 수 없어 미루는 선택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었고 모든 소리는 물에 잠기듯 묻혀 있었습니다. 그날 퇴근하던 아리는 본관 유리 위에 반사된 실루엣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누군지는 식별할 수 없었으나 분명 그녀를 지켜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발걸음은 여전히 교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미 그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폭발처럼 씬8 멈춘 시간이 지나가는 자리. 회장은 아침 일찍 비서실 문을 열었지만 책상 위에는 어떤 보고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윤태진이 남긴 서류 봉투는 사라졌고 대신 서랍 한 칸이 비워진 채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랍을 닫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옮겨진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어딘가로 미뤄졌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는 회색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도시의 소음은 유리벽 너머에서 차단된 듯 희미해졌습니다. 그 시각 서아리는 회사 정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출근 카드도 사직서도 꺼내지 않은 채 손에 빈 종이만 쥐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날지 남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판단이 아닌 자신의 선택만이 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직원들의 발걸음은 일정했지만 그녀가 서 있는 자리는 마치 시간에서 분리된 공간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실 한편에서는 임원진들이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서아린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미 그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죠. 누군가는 위험이라 생각했고 누군가는 기회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라는 이름의 거대한 구조는 진실보다 침묵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기자 한동철은 노트북 화면 앞에서 기사를 삭제하지 않은 채 닫았습니다. 그는 기사를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을 드러낼 수 없는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라 방향 없는 파장의 무의미함에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그날 적었던 제목 한 줄만 가만히 떠올렸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저녁 무렵 본관 복도는 조용했고 불이 꺼지기 전에 마지막 조명이 유리창에 길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서아리는 여전히 회사 앞에 서 있었고 발걸음을 옮기지 않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선택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앞으로 걸으면 무엇이든 마주해야 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누군가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이의 눈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자리에서 조용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단 하나, 언젠가 누군가가 걸어와야 할 질문뿐이었습니다.